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남매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005년 한 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차대 보행자 사고는 약 7천여 건. 그로 인한 부상자 수는 9,797명, 사망자 수는 369명에 이르는데 1999년 서울 한 횡단보도 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서 있던 8세 박모구.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하자 박모구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이때 달려오던 버스에 부딪힌 박모구는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2001년 대구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32세 최모 씨가 신호등의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기 시작했으나 그 순간 최모 씨는 달려오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2001년 용인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고생 김모양과 최모양이 녹색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넜으나 승용차에 치여 한 명은 즉사,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는 모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고들인데 이는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스스럼없이 하는 보행자의 이 행동이 원인. 그렇다면 횡단보도 사고를 유발하는 보행자의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파란불 켜져서 그냥 건넜는데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요? 파란불 때문에 가야죠. 감정을 할 수가 없네. 녹색불에 건넜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답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좋아 성적이. 예. 답인 것 같은데 이거? 예. 그 횡단보도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바닥을 보게 되면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섰을 때 건널 때는 우측 통행을 해야 돼요. 좌측의 차를 보고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화살표로 돼 있어요. 우측 통행을 해야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차가 좀 더. 차가 좀 더. 2m의 공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앵무새 김종민. 근데 좋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아? 우측 통행. 깜짝이야. 이게 아니에요? 야, 난 그걸 맞죠? 그게 만약 아니면 이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그 화면 중에 두 경우가 지금 기억에 남거든요. 친구 여고생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출발한 거 하고 회사원 한 분이 전화를 하다가 출발한 거. 전혀 신호등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봤는데 바로 바뀌자마자 늦은 줄 알고. 예? 전화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작한 거예요. 녹색 등이. 그런데도 이거 벌써 그러고 바로 출발한 겁니다. 양옆 확인 안 하고 주변을 보지 않고 바로 앞만 보고 와, 불이 바뀌자마자 출발했다. 이거 맞아요. 예. 이거 경석이 형 맞아. 예. 차도 방어 운전하듯이 보행자도 방어 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좋은 얘기야. 네, 맞아요. 과연 맞잖아. 맞을 것 같지 않아? 네, 밀가루 맞을 것 같아요. 밀가루 마실 것 같아. 아니 이거 말고는 없어 정말. 네, 여기
출발하는 거. 정답은 바로 횡단보도 보행자 예측 출발입니다. 예측. 이렇듯 거의 동시에 변하는 차량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 동시에 바뀌지 않나? 특히 차량용 신호등에는 중앙에 황색등이 있는데 이는 빨간 등과 녹색 등으로 바뀔 것을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고등이죠, 예고등. 횡단보도 보행자 예측 출발이란 보행자가 차량용 신호등의 황색등을 보면서 잠시 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황급히 건너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이쪽 위에 거 보면서 노랗게 바뀌면 파랗게 바뀐다. 네, 그걸 알고 그렇다면 알고 보행자의 있습니다. 예측 출발은 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일까요? 녹색 신호 다음에 켜지는 황색 신호는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를 보고는 좀 더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를 빨리 통과하려고 합니다. 신호도 기다려야 되니까요. 실제로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들을 살펴보면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처럼 버젓이 내달리는 차량. 아, 저기 전에 섰어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버스도 갔을걸요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도로에서 황색 신호의 의미는 무색하기만 한데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운전자가 더욱 속력을 내는 이때 만약 보행자가 예측 출발을 한다면 차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행자가 예측 출발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먼저 녹색 신호와 동시에 달리기 하듯 튀어나가는 어린이가 눈에 띄고 아예 횡단보도에 진입한 채로 서 있던 이 두 여성에겐 바닥에 그려진 횡단보도가 무용지물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조금씩 걸어 나온 할머니는 아하, 어느새 도로의 한복판에서 건너기 시작하고 심지어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까지 하는 보행자도 많았으며 차량용 신호를 보고 예측 출발한 이 남성은 달려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하는데 놀랐어요. 이렇게 관찰한 결과 예측 출발 보행자는 무려 78명. 3분의 1이나 되네. 보행자의 유형별로 분석해보니 예측 출발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예측 부러져. 2005년 횡단보도 사고의 사상자 중 60% 이상이 어린이였는데 지각해가지고 파란불이 반짝반짝거릴 때마다 어린이는 행동 특성상 뛰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실제로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중 80% 이상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일어나는 사고일 정도인데요. 또한 어린이는 찾길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 위험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빨리 횡단보도에 진입해 뛰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 출발하는 모든 보행자들의 문제는 빨리 가려는 욕구. 그럼 예측 출발의 위험성을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예측 출발하는 보행자 4명을 관찰해보니 이들이 횡단보도에 내려서는 시간은 평균 0.5초. 그리고 황색 신호에서 더욱 가속하는 넉 대의 차량을 살펴보니 정지선에서부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시간은 평균 0.3초. 이렇듯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간은 보행자보다 차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에 돌입합니다.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마네킹을 예측 출발하는 보행자로 가정한 상태. 차량용 신호의 황색등을 보고 운전자가 속력을 높일 때 먼저 가려고. 마네킹은 보행자 신호에 녹색등이 들어오자마자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잠깐만 따라 생각하면. 차에는 전문 운전자가 탑승하고 횡단보도에 약 100m 뒤에서 대기합니다. 드디어 출발한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횡단보도에 다다를 무렵 어느새 황색등으로 바뀌고 운전자는 시속 60km까지 가속합니다. 한편 예측 출발한 마네킹은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죠. 결국 순식간에 차와 충돌해 부서지고 맙니다. 더 가속을 하니까. 그렇죠. 단 몇 초 사이 단 몇 걸음 움직이지도 않았음에도 벌어지는 끔찍한 장면. 운전자도 처참하게 부서진 마네킹만큼이나 충격이 큽니다. 이처럼 보행자의 예측 출발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외에도 횡단보도 사고에 또 다른 요인이 있으니 바로 군중 심리. 맞아. 대부분의 보행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자세로 멈춰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작은 움직임을 보행 신호로 받아들여 따라가게 되는 것. 그렇죠. 즉 섣부른 예측 출발은 위험천만한 행위. 또 다른 요인은 통행의 방향인데 우리나라 차도의 경우 우측 통행. 따라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우측으로 건너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좌측 통행을 교육받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좌측 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도 한몫하는데 상시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 여기서 우회전 시 바로 인접한 횡단보도가 문제. 이런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일이 속출하고 보행자 역시 갑자기 나타나는 차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아찔한 위기인발의 횡단보도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습관 문제가. 녹색 신호가 되면 일단 마음속으로 셋을 세는 것이 기본. 하나의 왼쪽을 보고 차가 오는지 살피고 둘의 오른쪽을 확인하고 셋의 전방을 살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횡단보도에 들어섭니다. 또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측 통행을 해야 하며 중앙선을 넘으면 우측을 살피면서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어린 자녀와 길을 건널 때는 자녀의 손목을 붙잡아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뛰어드는 돌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3초의 여유, 소중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공감 가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3초의 여유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3초에. 바뀌자마자 가는 게 예측 출발이 아닐 거라고 생각들 다 하시거든요. 예. 바뀌는 후에 한 3초 기다렸다가 하세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전하다 보면요, 그 버스 앞에서나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버스 크니까 거기서 휙 나올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예, 특히 이제 버스 정류장하고 횡단보도가 이제 가까운 경우에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그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것을 보고선 무조건 이제 버스 앞으로 해가지고 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또 승객을 내린 버스 승객이 버스 운전사가 이제 곧바로 출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 보행자를 이제 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제 버스에 보행자가 가려가지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에 의해서 보행자가 이제 치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은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일단 그 신호에는 건너지 마시고 한번 기다리셨다가 건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는 녹색불이 켜져도 1, 2, 3초를 세고 출발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또 운전자는 황색 신호등은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황색 신호등은 조금 속도를 줄이고 멈춰달라는 뜻이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산자의 법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